사과할 줄 모르는 남성은 경계할 것. 결혼하고도 연애 시절처럼 나를 대해줄까? 그 이상으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연애 시절을 무난히 지내고 결혼하고 나서 보다 큰 권한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다. 남성은 힘을 원하지만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하는 힘이 작을수록 사람은 복종적, 수능적이 된다. 대개의 경우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인생을 남성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가진 여성이라면 남성의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의 언동이 모순되는 경우엔 그냥 흘려넘기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며 상대에게 확실히 말해준다. 이를테면 8시 약속인데 상대가 전화 연락도 없이 9시에 모습을 나타냈다면 그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다. 일부러 그가 보는 앞에서 문을 쾅 닫는다든지 볼멘 얼굴을 지어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재치 있는 여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걱정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지루한 일이에요. 기다리는 여자의 역할이라면 나는 사양하겠어요. 이제부터 늦어질 것 같으면 전화해 주겠어요? 또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는다면 당신이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일 상대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혹은 회의가 길어져서 옛 친구한테 붙잡혀서 등등 전화할 틈이 없었어. 어쨌든 큰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왔으니까 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그가 어떤 남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여성이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비판을 할 때마다 생길 것이다. 이런 남자는 한 덩이의 석탄에 지나지 않을 뿐 다이아몬드 원석은 결코 될 수 없다. 미안 정말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지. 이제부터는 늦어질 듯하면 전화를 할게 하는 반응이 되돌아온다면 그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애 기간 중에 거의 매일 늦게 오는 남성은 결혼하고 나서는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또한 친구 앞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말게.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바보 취급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부의 맹세를 한 순간부터 아내에게 가련한 여자일 것을 강요하는 남자는 학업이나 일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아내의 모든 시도에 위협을 느낀다. 저 사람이 대학 진학을 하거나 일을 가짐으로써 나를 앞지르지 못하게 할 거야. 감히 자기가 나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하고 말이다. 상대 취향이 아닌 자기 취향의 여자가 되라. 정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그 지독한 대접을 어이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일일이 간섭을 받더라도 버림받지만 않는다면 여자로서 자신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에게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닐 뿐더러 인간으로서의 약점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대신에 그녀는 스스로 항복하고 상대를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만든다. 어떤 여성은 남성의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남성이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 어느 주부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는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도 1년에 불과 한두 번에 지나지 않지만 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10년 남짓 지났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 쪽에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으로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녀는 고마운 것이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 한계를 처음부터 정해두어서는 안 된다. 로맨스의 그물에 걸려들면 어느 사이엔가 상대의 변덕, 즉 이러한 여성이 되라고 남성의 기호에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여성은 자기 취향으로 자신을 가꾸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남성 취향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인생에 자기의 위치를 신중히 생각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다움을 주장한다. 로맨티스트라면 더욱더 실생활에서는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로맨틱한 꿈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을 위한 일, 결혼이라는 강제력, 자녀 교육의 책임 등에 시달리는 사이에 자기는 한 사람 몫은커녕 반쪽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혼한 지 2년 된 뉴욕에 사는 주부 루우스는 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만 상담할 상대가 없다. 친구가 가족에게 털어놓으려고 해도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그들은 자기를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볼 것이다.
반면에 자기의 의심이 맞는다면 모두들 남편의 부정을 소문내고 그녀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여자라고 결국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다. 루우스는 보통의 여자이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편을 얻어야만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듣고 자랐다. 따라서 남편이 없는 생활이 그녀에게서 살아갈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쪽짜리 여성은 하인 역할에 만족한다. 자기 자신을 반쪽짜리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반쪽짜리 여성은 자기의 장점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평가하기를 두려워한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혹시 감독관의 실수가 아닐까? 또 자신의 생각을 애매한 표현이나 일반적인 말로밖에 나타내지 못한다. 요리하는 것은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몫을 다하는 여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해냈다. 드디어 면허를 땄어. 나는 요리에 자신이 있어요. 반쪽짜리 여성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쉽게 포기한다. 당신 차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수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갖고 와주는 거죠?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상대를 위하는 것과 상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다. 당신 차 수리센터에 두고 왔어요. 수리가 끝나면 당신에게 전화한대요. 반쪽짜리 여성은 모든 남성이 여성인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한 편협한 생각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남성은 강한 존재지요. 그러므로 여자는 항상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해요. 한 사람 몫을 하는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등한 평가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남편에게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은 서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남편이나 나나 반드시 언제나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모두 상대방의 의견을 기꺼이 들어보지요. 반쪽짜리 여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 진실의 파악을 신용하지 않는다. 일의 판단은 오로지 상대에게 맡긴다. 라리는 교활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를 정직하다고 평한다면 정직한 사람이겠죠.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니 내가 아마 다른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자기의 판단을 믿으며 상대가 이쪽을 무시할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라리는 어딘지 교활한 구석이 있어요. 잘 주의해보세요. 이집트는 분명히 아프리카에 있어요.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자기를 주장할 줄 안다. 반쪽짜리 여성은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전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면 영화도 쇼핑도 식사도 하지 못한다. 혼자서 돌아다니는 건 재미없어요. 무섭기까지 해요. 혼자서라면 싫어요. 횡한 집에서 소리가 나고. 한 사람 몫의 여성은 혼자서 가볍게 편안해지는 시간도 좋아하며 진정한 자기를 상대에게 속속들이 드러낼 수도 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상영 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못 보고 놓칠 수는 없어요. 혼자서 거리를 걷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반쪽짜리 여성은 성에 대해서도 경제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다. 요구해보았자 깨끗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결국 남이 동정함으로 주는 것만 주워 모으는 것이 습관이 된다. 만약 섹스의 요구사항을 단다면 남편은 화를 낼 거예요. 이번 12월에는 월급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잔뜩 있거든요.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나머지를 달라고 하거나 상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때와 장소에 적절한 제안을 한다. 오늘 밤엔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요. 3개월 만에 고객을 2배나 늘렸습니다. 월급을 인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쪽짜리 여성은 누구에게도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내라고 하지 않으면 끝내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그것이 두려워 언제나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한다. 제 일에서 잠시도 손을 뗄 수가 없는데 하지만 좋아요. 만나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예요. 레슬링도 보고 있으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자기 주장과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다. 지금은 하던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전화하겠어요. 레슬링은 싫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안 갈 거예요. 친구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보러 가요. 반쪽짜리 여성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택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상대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말과 가슴속의 혼잣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네, 기꺼이 결혼하겠어요. 별로 훌륭한 남성도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한 사람 몫의 여성은 자기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거절하면 2번 다시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두려워 달려드는 일은 없다.
사랑은 하지만 지금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기 전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어린애 같은 부인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권을 전부 포기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남편에게 위임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한 사람 몫의 여성으로서 타인에게도 인정받게 된다. 자립을 하게 됨에 따라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점차 반쪽짜리 인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치 기생식물처럼 남성에게 매달려서 상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망설임은 사라진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란 두 사람이 서로 끌리고 있으며 왜 끌리는지를 알고 있어서 서로 필요를 잃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두 사람은 상대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함께 성숙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부부란 서로 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녀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심동체를 지향한다면 한쪽은 상대에게 점점 작은 존재로 비춰질 것이며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상 어느 한쪽은 자기다움을 잃어야만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혼하려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의 인생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어린애처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인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대신 상대가 목표를 달성해 주길 바라서인가? 주위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즉 결혼 그 자체가 목표였던 것인가? 이제라도 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과거의 일은 이미 어쩔 수 없다. 기록된 역사를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아내의 자립을 원하지 않는 남편은 즉시 단념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생활이 자신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결혼과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권을 포기해버린 여성이 질이 멸렬한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다.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 손에 넣은 것은 무엇 하나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 보자.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다.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 손에 넣은 것은 무엇 하나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면 부부관계와 자기 자신의 어느 쪽이라도 변화시킬 방법은 있다. 어떻게? 아무튼 지금 곧 행동을 취해야 한다. 마음속에 정한 목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과 기능을 연마할 기회를 잡으려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하며 자신을 믿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갖가지 방해와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운다. 남편이 이해해주고 협력해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자립하려고 하는 아내의 시도를 무시하고 뒷바라지를 거절했다면 남편 외에 돕고 격려해줄 친구를 한 사람 정도 찾아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처음에는 서로 부드러운 대화로서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당신의 웃는 얼굴은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라도 괜찮다. 남편에게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건넨다. 비슷한 찬사가 되돌아오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도 끈기 있게 계속하라. 언젠가는 남편도 반드시 동조해 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남편이 아내와 대등한 관계가 되려 하지 않고 당신의 호의적인 말이나 마음을 터놓으려는 노력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 그 사람 없는 인생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때 당신이 어느 정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고 이전처럼 남편과 헤어지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한 사람 몫으로 만들기 위해 아내가 반쪽짜리 역할을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대에게 얘기하기도 쉬워진다. 남자는 단지 디저트일 뿐. 나는 부부의 형태, 즉 여성이 남성을 메인 코스로 삼는 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이 일찍이 그렇게 해왔으므로. 나는 14살 때 한 소년과 만났다. 결혼 상대자는 그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대학에 재학하던 4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썼고 내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했다. 마음은 항상 1500마일 저편의 그의 곁으로 날아가 있었다. 결국 그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든지 나와 결혼하든지. 그는 나와 결혼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한편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했다. 생각해보면 25년에 이르는 결혼생활의 초기에 우리 부부는 상대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일이 없었다. 그와 맺어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 사람 쪽에서는 내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내가 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의 의학 연구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게 그것은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니었고 불행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걷고 끊임없이 전진했기 때문이다. 굳이 박사학위를 따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가능하면 끝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일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의 박사학위를 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학교 따위는 그만두어라. 남편을 부양할 생각이냐? 누가 아이를 보살펴줄 거냐? 고 말씀하셨다. 남편도 이견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철학을 수강한다고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결혼한 여성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과거와 인연을 끊고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독신 여성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기가 훌륭한 남성에게 어울리는 여성이고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결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자기 자신을 메인 코스로 삼고 남성은 단순한 디저트로 생각하라. 디저트를 주식으로 삼고 살 수는 없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천천히 디저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즐거움 내지 해방감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남성을 얻는 포상보다 한층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다.